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채널 최초로 제 친구도 아니고 다른 유튜버님들도 아니고 제 구독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초대된 구독자님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니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으로 유학할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준비 기간 동안 이렇게 태용님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고 영광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베트남 어느 도시에 사는지 말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지금 호치민시에서 살고 있어요. 호치민시. 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고 네, 맞아요. 호치민이 경제 도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베트남 가봤었는데 네,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좀 더 발전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아,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되게 한국 문화처럼 빠르게 사는 문화. 네, 맞아, 그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면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20살입니다. 네. 20살? 네. 저랑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오, 네. 어, 제가 24살 땐가? 25살 때 베트남에 갔었는데 그때 니랑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네, 네, 그 네. 히치하이킹 이야기 네, 네. 네, 그때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베트남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여행이 사실은 베트남만 갔다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베트남에 처음 가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라오스 갔다가 라오스에서 태국 갔다가 뭐 그렇게 긴 여행을 했는데 그때 첫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서 배낭을 메고 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숙소까지 히치하이킹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공항에 내리자마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도 베트남에서 히치하이킹을 몇 번 더 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거의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때 응. 베트남 사람들이 히치하이킹이 뭔지 잘 몰랐나 봐요. 맞아. 근데 남자 둘이서 네, 네. 그 네, 문화가 길에서 아직 없어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서양 영화를 많이 보거나 뭐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많으면 뭐 히치하이킹이 뭔지 알 수도 있는데 응, 많이 알 텐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응. 또 베트남 자동차 유리가 비교적 투명했어요. 썬팅 까맣게 안 칠해져 있고 아, 네, 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뭐 어디로 가요 하고 막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들고 네. 길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차를 기다리는데 칭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딱 이렇게 하고 네. 막 이렇게 하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칭찬일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차가 멋있어요.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뜻인 맞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근데 그 베트남 여행하는 도중에 또 히치하이킹 하다가 만난 어떤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버스 회사 관리자였어요. 매니저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옛날에 영어도 좀 잘했었고 아, 네. 그러면서 자기 버스 회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랑 친구를. 다행이다.
데리고 가서 사무실에서 친구랑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옛날에 일본에서 일을 해서 히치하이킹이 뭔지 그거를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랑 친구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히치하이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하면 정말 힘들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베트남에 온 다른 나라의 손님이니까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도시까지 버스를 티켓을 좀 싸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좀 하고 아 그래 여기 버스 타고 가자 해서 네, 네, 맞아요. 엄청 맞아. 네, 버스 엄청 싸게. 네, 학생이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누워서 가는 엄청 편한 버스 누울 수 있어요? 그랬었어요. 네. 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난번에 니한테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음, 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나이 때 이렇게 용감한 여행, 다른 나라 여행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감한 결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기 이정을 하고 친구와 같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23살이었나? 4살이었나? 네. 고등학교 때 친구. 네네네.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랑 네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렇게 여행을 갔었죠. 진짜 청춘이다. 아, 뭐, 그랬었죠. 맞아. 여기까지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었고요. 네, 이거 그냥 유튜브 혼자 이야기하는 영상 하나로 만들었어도 됐겠다. 아이씨. 맞아. 네.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한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네. 한국어를 연습하는 니님을 초대했는데, 저랑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인터뷰를 촬영하게 됐는지,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네가 설명해 줄래요? 제가 그래요? 얘기할게요. 할래요? 네네네. 저는 원래는 오랫동안 공부하지만 아직 한국어 관련된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한 동역 도우미 경험이 생겨요. 네. 통역 도우미.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분들처럼 성적이 잘 나오면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되게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선생님, 제가 잘했어요. 태우님과 저랑 수업을 하지 않지만 저는 태우님 영상을 통해 능력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통역 도우미 역할을 잘 마무리해서 이 좋은 소식을 한번 태영님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댓글을 남겼죠. 그리고 저는 한번 태영님 그 자기 영상을 도움이 되는지 자기 의심해서 저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을 남겨야겠다. 이런 좋은 소식을 남겨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댓글을 남겼죠. 그래서 저도 그 댓글 읽고 네. 되게 뿌듯했어요. 네, 저도 뿌듯함을 가지고 댓글을 남겨요. 네. 네. 그리고 통역까지 그러니까 통역을 한 건 아니고 통역 도우미를 했다고 하길래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촬영할 수 있냐고 인터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네. 통역 도우미는 어떤 통역 도우미 일이었어요? 한 큰 유학 상담 회의예요. 호치민시에서 그때 한국 대학교 40대학교가 있어요. 제 자리는 서강 상담 선생님의 통역 도우미. 예. 제가 공부했던 지식을 진짜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진짜 해보고 싶어서 그 기회가 생길 때 많이 떨렸어요. 그 통역 일을 하기보다는 그 통역 자리를 등록하기가 더 떨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 되게 등록 결정? 되게 내가 할까 말까 그런 순간? 그때 거기에 가면 내가 망칠까봐 많이 걱정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떨리고 있어서 혹시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까봐 혹시 이 기회가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형님 영상을 통해 많이 대화가 들었잖아요. 저도 한번 제가 연습했던 것을 실제로 진짜 적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바로 등록했어요. 거기에 가서 제 생각보다는 되게 편한 환경이었어요. 그 통역 환경.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말을 그 서강 선생님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다시 그 선생님 말을 학생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보내기가 진짜 즐거웠어요. 되게 언어 쓸 수 있는 환경 진짜 즐겁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통역 도우미 하기 전까지는 직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있긴 한데 그렇게 되게 공식적인 환경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있긴 있었네요. 네. 저도 그 환경이 너무 좋아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해서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때.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점심도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 먹으면 그 언어 쓸 수 있는 순간도 없어서 아까워서. 진짜 한국에 유학을 오면 좋겠네요. 네. 꼭 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통역 도우미 한 거는 생각보다 괜찮았다고요? 안 어려웠어요? 네, 생각보다 편하게 할 수 있고 안 어려웠어요. 되게 학교 관련된 단어들이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안 물어본 건데 네. 니도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유학 상담회에서 응. 유학에 관심 있는 많은 베트남 학생들을 응. 봤잖아요. 응. 좀 기분이 어땠어요? 그 베트남 학생분들이 제가 이미 서강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오, 언니 지금 서강에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난감한 느낌이에요. 서강 부스에는 통역 도우미가 니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분도 같이 있어요. 아, 2명 있었구나. 네. 그리고 다른 대학교 부스들에도 도우미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서강 부스보다 다른 학교의 부스에는 더 많이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와, 역시 베트남이네.
네. 한국어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베트남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환영합니다. 아, 네네. 네, 너무 궁금했어요. 베트남 사람들 진짜 한국어 많이 배우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도 베트남에 진짜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 뭐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뭐. 근데 니랑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녹화하기 전까지. 근데 들어보니까 니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운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니의 경우에는 니는 한국어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네. 배웠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는 사실 7살 때 K-pop을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그때 티아라 같은 K-pop 그룹 티아라. 네. 이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취미로 보고 아직 한글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저는 원래 언어를 좋아하니까 K-pop 문화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부모님께 저도 한국어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그때 그래서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저는 한국 유학원도 가고 한글을 처음 배웠어요. 처음 배울 수 있었어요. 7살 때. 네. 7살 아이가 엄마 아빠 저 한국어 학원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7살 아이를 학원에 보내줬네요. 부모님도 진짜 좋으시다. 되게 그냥 너는 좋아하면 그냥 가지 뭐. 와, 진짜 좋은 부모님이다. 예. 그런데 그때 그 나이에서 아직 한글을 배운 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때 BTS 방탄소년단이랑 그룹을 알게 됐고 그때 방탄소년단 분들이 베트남 가수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알게 됐고 방탄소년단 예능도 많이 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풋을 받아요. 그런 많이 들어서 네 그런데 그때 아직 아웃풋 없이 기간이었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듣기 연습 그 기간을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때 한국 유학 하고 싶으니까 토픽도 많이 검색했고 토픽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더 깊게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7살 때 다녔던 한국어 학원에서는 한글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이나 뭐 표현 같은 거는 더 안 배운 거예요? 그냥 예능을 통해 배웠어요. 학원에서는 한글만 배우고 네, 맞아요. 그 왜냐하면- 이후에는 혼자서 네, 왜냐하면 한글을 배운 후 여름 방학이 끝나서 학교 가야 돼서 네. 아. 진짜 귀엽다. 아까워요. 네. 학교 가야 되니까 진짜 같이 공부했던 언니 오빠들 슬프게 헤어졌어요. 예. 그 언니 오빠들은 다 어른들이었죠. 네, 그때 아마 대학생 언니 오빠. 네. 그랬구나. 그래서 토픽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픽 시험지를 풀 때 재미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되게 공식적인 공부할 수 있는 거, 단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계속 풀다가 사실 가끔 지루함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쉴 때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나 좋아하는 영화나 번역하는 거 자주 했어요. 네. 번역하는 거. 네. 번역하는 게 더 어려워요? 토픽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워요? 토픽 비슷해요? 되게 토픽 푸는 게 재미있긴 하지만 번역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네. 근데 어려운 건? 저는 토픽 시험이 없어도 한국어를 당연히 공부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번역하는 거, 그 가사 번역 그리고 영화 번역하는 거 더 재밌고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니는 혹시 토픽 문제 풀면서 응,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응.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어요? 네, 가끔. 옛날에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시험지에 문장이 어떻게 한국적인 어떻게 번역하는지 정확히 그때 배운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알게 돼서 그냥 모르는 단어만 생겨요. 왜냐면 번역 원리가 아니까. 네.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은 건 아니죠.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어렵다 그 말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 그러면 재밌지. 잘하면 재밌어요. 잘하면. 네, 맞아요. 뭐든지. 그래서 토픽 시험 언제 쳐요? 내년? 내년인 것 같아요. 내년. 그러면 노래 가사 번역하는 거 말고 응. 그냥 다시 돌아와서 토픽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토픽 문제집 풀고 기출 문제 푸는 거죠? 네, 맞아요. 공개된 문제. 네, 네. 그거를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 이전에 나온 시험 문제들. 네, 네. 근데 시험 잘 치려면 기출 문제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아요. 토픽 공부를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작년. 음, 작년. 한 1년, 2년쯤 된 거네요. 네, 네. 근데 그 전까지 혼자서 콘텐츠 보면서 했던 인풋 위주의 학습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됐는데, 근데 토픽 기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말하기 지금 방법으로 연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도 많이 공부해야 해야 해서 인풋으로만 공부했고 제가 같이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도 그때 없어서 그냥 평범한 학습 기간. 네.
저번에 네가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니는 그 한글 배운 이후에 그냥 영상만 엄청 많이 보고 노래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듣기 많이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웠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후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 얘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때는 더 깊게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이 순간은 아마 한국계 저는 아마 한국 대학생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때쯤부터 깊이 있게 제대로 한국어를 배웠으면 응. 지금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네,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아, 근데 뭐, 그리고 네, 다 지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작년에 토픽 시험 칠 예정이 있을 때 전제적으로 다시 복습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했는지, 왜냐면 그때 그냥 예능만 보고 책도 사지 않아서 그냥 공짜로 공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작년에 토픽 시험 일정이 있었는데, 한번, 복습해야 돼서, 어, 내년엔 다를 거예요. 맞아.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 하는데, 유튜브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니는. 네, 맞아요. 니는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지 네,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토픽 시험을 복습할 때 그냥 듣기 그리고 읽기 능력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기 능력도 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한국에 올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주로 사용하는 능력. 학교 면접도 말을 잘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대로라면 안 되다. 안 되다. 되게 안 된다. 안 된다. 네, 중요한 능력이지만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해? 안 돼.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검색해봤고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면 되지? 요즘에는 그 한국어 공부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내용이 다양하고 고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 검색할 때. 그런데 갑자기 디디님 언급해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네. 저도 처음에는 디디님 추천 항목에 나오고 저도 한번 보고 한국 문화 팟캐스트 역시. 네. 진짜 역시 역시. 네. 디디님을 영상 통해 많이 한국 문화도 깊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직 말하기 연습하지 않았어요. 저도 보다가 그냥 보기만 아까워서 나는 한번 사도ing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해서 그 디디님의 한국 돈에 대한 영상을 고르고 그 영상을 사용하고 말하기 연습도 했어요. 3일 정도? 3일? 3일 정도 걸려요. 아, 20분 영상을 3일 정도 걸리고 지금 그 영상을 키면 바로
디디님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샤도잉 방법?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그 네. 한국인 분들이 얘기할 때 그 리듬, 그 억양 아직 없어서 그 연습을 통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리듬이구나. 그리고 영상 속에 있는 문법과 단어도 제가 일반적인 외웠던 단어보다 더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쉽게 외웠어요. 네. 재미있게. 그리고 한국 문화도 더 알 수 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네. 저는 이 방법을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제 채널이 아니라 디디님 채널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잠시만. 또 있어요. 네. 사실 디디님 영상은 실제보다 더 쉬운 것 같아서 되게 디디님 영상은 시청자분들에게 듣기 쉬운 영상을 맞아요.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인 분들에게 실제 대화하면 내가 아마 못 알아들을까 봐. 네, 더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에서는. 네. 네, 그래서 보다가 태영님 채널을 제 채널에는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태영님 채널을 발견했고 처음에는 왜냐하면 원래 디디님 팟캐스트 들을 때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태영님 영상을 들을 때 갑자기 어렵죠. 완전 한국적인 대화. 와, 진짜 이게구나. 처음 들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네. 사실 태영님 영상을 통해 제가 많이 들은 후에 그 동력 도우미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그 회의장에 가서 서강 선생님 대화를 들을 때 제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태영 영상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열심히. 통역 도우미 할 때 네. 거기 계셨던 한국인 선생님 분들도 외국인이 옆에 있다고 막 천천히 얘기해주지 않죠? 안 왔어요. 저도 서강 옆에 있던 중앙대? 중앙대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때 뭐 얘기하고 있지? 저도 한번 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막 빠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구나. 제가 그렇게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라고 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한국어 연습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뭐더 도움이 되고 더 편한 게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 채널은 조금 더 어려운 채널이에요. 근데 진짜 듣기 더 네.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의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니한테 유튜브 채널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잘 얘기를 해줬고, 아까 처음에 했던 제가 니의 댓글에 답글을 남겼을 때 인터뷰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많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머릿속에 대답을 막 나오더라고요. 어? 되게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와. 심장이 떨리지만 머릿속에 진짜 하고 싶다. 어떻게 와. 하고 싶다. 네. 근데 하고 싶지만 고민도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지만 인터뷰를 하면 뭘 말할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 기회를 내년에 두고 쓸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아직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경험도 어리니까. 네, 아직 다른 영상에 있는 분들처럼 큰 특별한 일이 아직 없고 아직 자기 색깔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인터뷰하면 뭘 이미 있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어.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하니까 그때 아마 많이 경험이 있고 많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태영님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내년에 이 기회를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를 잡는 거 더 좋지 않을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최대한 나누면 됐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와, 근데 진짜 멋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네. 다음번에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태영님 이메일을 보내면 이 도미 경험, 이 에너지도 예전의 이야기 돼요. 그렇네요. 내년에 팟캐스트 인터뷰 나와서 제가 1년 전에 통역 도우미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너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맞아요. 이 통역 경험을 통해 태영님을 초대 줬으니까 네. 받으니까 내년에 다른 경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태영님 초대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네. 와. 바로 이 경험 와. 해야, 네. 훌륭한 생각이다. 그래요? 네. 네. 와, 다행이다. 진짜 우연한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대형님 영상을 통해 듣기 능력도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통역 경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그 통역 경험을 통해 다시 태영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 네, 정말 생겼으니까 생긴 네. 거 정말 특별한 의미 있는 경험이죠. 네. 의미 있는 경험이고. 하긴 진짜 잘 생각했어요. 네, 다행이다. 내년엔 이 팟캐스트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네. 그래요. 내년에 다시 뭐 태용쌤 저 이제 팟캐스트 나갈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팟캐스트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르니까. 내년에 아마 태영님은 여유 시간이 많아서 수영 수업도 또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죠.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날은 금방 오지 않을 것 같고 팟캐스트나 꾸준히 하도록 잘 해봐야죠 뭐. 네. 통역 도우미 할 때 거기 오신 한국인 선생님들이 야 너 한국어 잘한다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있어요. 하셨어요. 선생님도 너는 금방 어급을 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확실히 말을 잘해요. 진짜요? 예. 이미 뭐 유학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 믿을 사람도 있어요. 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싶은데.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지금 아직 특별한 성과도 없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근데 형님과 같이 경험을 한 후에 자신감을 더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다음번에는 기회가 있으면 태영님에게 한번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태영님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사람이네요. 네, 그래요? 네. 정말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너무 포지티브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지금처럼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에게 좋은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쯤 되면 제가 왜 니님을 초대했는지 그리고 니님이랑 하는 이야기에서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네. 다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쓴 댓글 하나가 이렇게 멋진 일을 선물해주기도 한답니다. 맞아. 저도 다 마무리 하셨나요? 네, 말하세요. 저도 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어서 어디 보지? 구독, 좋아, 댓글을 많이 여러분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경험을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 네네. 네, 고마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언젠가 또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님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